원대한 포부를 안고 시작한 창업. 그러나 격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창업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창업 5년 후 생존율은 불과 30.2%. 70%의 창업 기업들이 5년을 넘기지 못하고 기업 현장에서 퇴출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기 성공이 곧 국가 경제 활성화의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실패 기업인들에게 재창업이란 힘겨운 과제다. 폐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나 이제 충격이 크니까 뭐 술을 먹어도 잠이 안 오죠. 새벽까지. 부도난 이후에 제 마음하고 성격을 못 다스려서 좀 많이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 신세도 많이 졌고.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실패한 기업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재창업 지원 관련 법률이 통과되어 재기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재창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실패 기업인들의 재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창업 지원에 대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해 김한표 의원을 만나 자세히 들어본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세 번째 산책입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아무리 자성한다고 외쳐봐야 결국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봄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 희망, 새로운 출발, 시작 이럴 텐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 바로 이렇게 봄의 기운이 물씬 나는 희망적인 법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어떤가요? 네, 우수한 기술과 경험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동안 이제 실패한 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와 그다음에 부담과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개선시키고 재창업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각종 기반 확충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희망찬 법입니다. 실패를 하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처음 창업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측면도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그 재창업 분들에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시게 된 배경이 특별히 있으시다면요. 뭐 10년 주기로 계산해 보면 실패한 기업인들이 74%, 5% 정도 되고 10년간 살아남는 이 기업들이 불과해봐야 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다시 재기해서 창업을 하고 또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길이다라고 착안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용기를 북돋워서 다시 또 재기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데에 초점을 뒀었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재창업 희망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를 개선하며 재창업을 위한 상담, 교육센터 등 재창업 관련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실패 기업인들의 재창업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기업 활성화 측면부터 살펴보면 네. 세계은행의 2012년도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85개국 중에 8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어떤 거죠? 세계은행 기업평가라고 하는 것은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국가 순위를 매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8위를 했다 그 얘기죠. 세계 185개국 중에 8위라고 하면 대단한 의미죠. 동아시아에서는 3위이고 그 다음에 G20에서는 또 3위를 했고 OECD 전체 국가 중에서는 우리가 6위를 했습니다.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좋은 평가 성적을 받았죠. 그 평가 기준 중에 이번에 창업 부분에 대한 평가가 급상승했다라고 들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08년도에는 126위였어요. 그 다음에 2009년도 53위 하다가 2010년도에는 62, 11년
과 12년은 연속 24위에서 엄청 뛰어오릅니다. 그만큼 정부와 또 관련 우리 그 산업계에서 노력을 많이 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창업 활성화가 곧 우리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재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창업 활성화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법이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재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실패한 그런 이제 중소기업인들이 다시 일어서는 그런 조항들이 이 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에는 창업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뒀지만 재창업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새롭게 이 재창업 부분도 뭐 제도적으로 조금 지원하는 규정들이 신설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이런 법률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지금 이제 2월 26일 날 우리 국회에서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날 정부로 이송이 됐고, 그러면 아마 늦어도 4월 내로는 이 법이 시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실패 기업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모든 재기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법률에서도 중소기업청장이 모든 재창업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 통과로 관계기관인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의 많은 지원과 협조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재창업에 방해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지원,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요건이 되는 기준이 뭔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원 기준 어떤가요? 우리 전국연합은행연합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신용정보관리규약이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첫째는 신용정보가 등재된 기업인, 그 다음에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 사업실패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그런 기업인 중에서 다음 5가지 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첫째,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재창업 준비 중인 자의 경우에도 재창업 자금 지원 결정 후에 3개월 이내로 법인 대표가 등록이 가능한 사람,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이제 완료를 했거나 아니면 재창업 자금 지원 결정 후에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 네 번째는 물론 뭐 고위부도라든지 또 사기라든지 또 회사 뭐 유용이라든지 이런 부도덕한 부분이 없는 그런 사람. 그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 미신용회복자의 경우에는 총 부채 금액이 30억 원 이하일 경우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업자 지원을 위해서는 좋은 법률이 시행됐지만 또 그에 따르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텐데요. 지금 재창업자 지원을 위한 예산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나요? 정신교육이나 이런 이제 일반 스킬 교육 이런 거를 위해서 한 6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재창업 자금 지원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통해서 2012년도는 200억 정도였습니다만은 올해는 배로 불어난 400억 정도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재창업을 준비하시면서 이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가장 궁금한 건 그럼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규모나 혜택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뭘까 궁금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채무 감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삼각 채권인 경우에는 원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면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보, 기보라든지 또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1년 경과 채권의 경우에는 최대 50% 정도가 감면이 됩니다. 그다음에 신규 자금 지원 부분은 운전자금 10억을 포함해서 30억 원 이내인 경우, 그다음에 또 대출금리도 물론 이제 보정료라든지 조건 등 이런 부분들은 신보나 기보나 중진공의 어떤 그런 다른 또 기업 은행의 대출이라든지 이런 보정기관의 기준, 보정의 기준을 따르고 있죠. 해마다 지금 재창업 자금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15건, 11년도에
90건, 12년도에 13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재창업 자금을 받은 건수는 총 326건, 3년간 총 326건입니다. 자금 지원 규모도 00년도에는 15억 원, 11년도에는 124억 원, 12년도에는 202억 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013년도에 400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평균 지원 금액이 1억 5천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 한 250개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며 사업 확장까지 추진하고 있던 김용문 씨는 지난 2002년 사업 실패와 함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신세가 됐다. 2002년도에 폐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투자한 금액이 너무나 과도했고 또 시장이 너무나 빨랐어요. 시장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죠. 초창기에는 너무나 충격이 크니까 뭐 술을 먹어도 잠이 안 오죠. 새벽까지 잠이 안 오는데. 그러나 8년 후 정부의 재창업 지원으로 다시 재기에 도전한 김용문 씨는 현재 재창업 성공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2010년도 3월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안내 메일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알게 됐죠. 저 같은 경우는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 두 가지로 해서 받게 됐죠.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고, 시설은 생산활동에 필요한 그런 장비, 공장 안에 들어있는 설비와 반제품들이 한 40-50억어치가 돼요. 40-50억어치가 되는데, 초창기에 9,800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억을 받고 그랬죠. 1억 9,800을 가지고 저렇게 몇십억이 되는 설비와 반제품과 또 저희 지금 이런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동안에 은행 안에도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은행 와서 표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자체도 기쁨이죠. 재창업 자금 지원으로 다시 일어선 김용문 씨의 올해 매출 목표는 10억. 게다가 코스닥 상장의 꿈까지 도전하고 있다. 올해 한 10억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지금 상태로 간다 그러면 3년 안에 코스닥에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재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자금 지원 이외에도 심리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실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방안들 혹시 마련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요? 첫째는 정신교육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하는 스킬 부분, 이 실무적인 부분인데, 제 정신적인 부분은 재기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이 교육 개발원이 센터가 개설되어 있죠. 한 4주간 이 부분은 집중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그게 과정이 끝나게 되면 실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금융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 제공들을 받아서 그런 데 대한 스킬을 익히죠. 저희들 중소기업청에서는 재단법인 재기중소기업 개발원에서 실패 기업인에 대한 실링 캠프식 재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장소는 경상남도 통영 밑에 있는 죽도라는 섬에 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생들이 4주간 합숙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요. 재기 교육생들은 일단 마음의 상처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낮에는 교육을 받고 밤에는 1인용 텐트에서 산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한 뉘우침, 여러 가지에 대한 명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재기 역량 강화 교육은 재기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사업계획서 작성, 신용회복 지원 부분, 그 다음에 마케팅 부분이 되겠습니다. 힐링 캠프식 재기교육은 그 4주간의 모든 비용이 전액 무료입니다. 그리고 재창업 역량 강화 교육도 전액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식당. 진지하게 회의를 하는 이들은 바로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의 정신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다. 모임의 이름은 허밀청원. 비워야 맑고 둥근 마음을 채운다는 뜻. 정신교육을 통해 마음을 치유한 것이 재창업 준비에 가장 큰 힘이 됐다고 한다. 물론 이제 저도 식품 공장을 하다가 실패를 한 상황입니다. 교육에서 이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일단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그 실패 원인이 뭐냐. 그건 자기 자신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하기 위한 그 어떤 금식이나 그 다음에 명상 이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부도 난 이후에 제 마음하고 성격을 못 다스려서 많이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 신세도 많이 졌고 연수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저는 회복을 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옛날 지나간 이야기 하기 싫어요. 앞으로 계획만 이야기하고 싶지. 그래서 저처럼 힘들었던 분들을, 그리고 진짜 그 바닥에서 힘드신 분들은 꼭 죽도에 가셔가지고 4주간 자기 성찰을 통해서 거듭나시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미국 산업의 중심이죠. 실리콘밸리. 네네. 실리콘밸리에 이런 산업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네. 실패를 겪어보지 않은 자에게는 투자하지 않는다. 네네. 즉 실패를 겪어본 사람이 또 성공도 잘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말일 텐데요. 재기를 꿈꾸는 재창업 지원자분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로 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똘똘 뭉쳐서 한 길을 하다 보면 저는 반드시 길은 열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에서 제도를 마련해서 다시 일어서라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명령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도전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길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재창업 희망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 개선과 재창업을 위한 상담, 교육센터 등 재창업 관련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기 교육을 확대 지원한다. 끝으로 저희 고정 질문입니다. 의원에게 묻는다. 나에게 정치란? 손수건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땀 흘릴 때 땀을 닦아주는, 그 다음에 또 눈물 흘리는 어려운 우리 국민들 보면 그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정치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정치는 손수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갖기 전에는 몰랐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한 20만 원 정도? 한 해 한 번 접종이. 그게 4회니까 80만 원이요. 웬만한 접종은 다 무료로 해줘야지 되지 않나요? 돈이 많이 들어요. 새 법률이나 개정된 법률을 족집게처럼 콕콕 집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법률 사용 설명서 박성도입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일 겁니다. 우리 아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예방접종 잘 맞추고 계시죠? 반가운 소식! 국가 필수 예방접종 항목이 기존 10가지에서 한 가지 더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법률 사용 설명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입니다.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지원 필수 예방접종 항목이 2013년 11종으로 늘었고요. 3월부터 희부 접종 비용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소아과, 각종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방문한 아이들로 붐빕니다.
특히 3월 초부터 필수 예방접종 항목에서 제외됐었던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가 국가 지원 대상이 되면서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HIV,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타입 B라는 이 세균이 일으키는 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뇌수막염, 또 폐렴, 또 폐혈증이라 그래가지고 균이 이제 우리 피 속을 따라 돌아다니면서 여러 조직에 장기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폐혈증, 또 이제 관절염 이런 걸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심각한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그동안은 필수 예방접종 항목에 포함되질 않아 1회당 5만 원 정도 되는 접종비를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는데요. 이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세균은 이 어린아이들한테 감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3가지 세균 중에 하나고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거의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걸려서 치료하는데도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항생제도 많이 써야 되고 또 치료가 안 될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기 함께 오셨네요. 혹시 예방접종 때문에 오셨나요? 네. 어떤 예방접종 맞으러 오셨어요? 뇌수막염 맞아요. 지금 이게 뇌수막염이 4차거든요. 3차까지는 비용을 지불했고 4차는 이제 무료로 돼서 다행히 많이 지원되면 좋죠.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예방접종 말고도 딴 거 들어갈 게 많으니까. 국가지원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 보건복지부 예방접종관리과 김미영 연구관님에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관님. 제가 오늘 정말 궁금한 게 많거든요. 이 HIV 예방접종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데 얼마에 맞을 수 있는 건가요? HIV 백신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고요. 필수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위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접종에 5,000원만 본인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본인 부담금 5,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거주하시는 경우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셔도 전액 무료로 접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연령의 어린이들이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5세 이상의 소아청소년의 경우는 무증상 감염으로 면역력이 획득이 되기 때문에 생후 2개월에서 만 5세 미만의 소아에게 접종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단 5세 이상의 소아인 경우 침습 히브 감염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 환자의 경우는 접종이 권장되고 있고 접종이 권장된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무료 저희가 접종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필수 예방접종 항목은 디프테리아, 백일해, 화상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비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까지 11종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아직 포함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원이 좀 필요한 접종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접종 비용이 지원되고 있지 않은 폐렴구균, A형 간염, 인플루엔자,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접종 지원 요구가 높습니다. 정말 모든 예방접종들 다 지원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우리 아이들이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수 예방접종 본인 부담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요. 그리고 현재 지원되고 있지 않은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 단계적으로 국가가 확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류화 시기 질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라는 무시무시한 세균, 예방접종으로 95% 이상 면역을 형성한다고 하니까 국가에서 지원받아 소중한 우리 아이 감염으로부터 지켜내야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방접종이 늘어났습니다. HIV 예방접종 지원 사용설명서 하나. HIV 백신 접종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국 보건소 그리고 필수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위탁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용설명서 둘. HIV 예방접종은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그리고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1회 추가 접종하시면 됩니다. 접종을 하고 나서는 일정 시간 동안 아이의 상태를 잘 살펴주시고 혹시 고열이나 경련 같은 이상이 있을 땐 바로 병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설명서 셋. 가까운 지정의료기관과 접종 가능한 백신은 예방접종 도우미 온라인 사이트에서 꼭 확인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겠습니다.